직장의 꼰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느 중소기업에나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 꼰대 보존의 법칙. 직장의 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들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바로 꼰대 보존의 법칙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회사를 떠나도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부서를 옮겨도 어딘가에는 늘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조직 안에서 꼰대의 총량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과학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이 표현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하는 생각입니다. 회의를 하면 항상 정답은 하나뿐이고 그 정답은 대개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방향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의견을 말하면 토론이 시작되기보다는 훈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회사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조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람 수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처럼 역할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의사결정 구조 역시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의 성향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방식이 곧 조직의 방식처럼 굳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어느 순간 단순한 경험 공유가 아니라 일종의 권위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 역시 자신이 겪어온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일을 배웠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남았으며 그렇게 일하면서 회사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기보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조직의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성과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당장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납기를 맞춰야 하고 인력은 늘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천천히 실험하거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선택됩니다. 바로 위계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이 효율처럼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의 학습 능력을 약화시키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반복되면 직원들은 점점 의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의견을 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보고의 공간이 되고 질문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눈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 조직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간에 꼰대 문화는 더욱 강해집니다. 반대 의견이 사라지면 기존 방식은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꼰대는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것보다 조직 전체의 문화와 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 문제는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를 꼰대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의 꼰대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먼저 결론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반박하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작은 태도의 변화가 쌓이면 조직의 공기 역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대 간의 균형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모든 경험 많은 사람을 공격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과 통찰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명령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은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 역시 자신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꼰대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누군가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이 허용되는 분위기, 의견이 존중되는 분위기, 실패가 학습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꼰대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이 막히고 의견이 억눌리고 실패가 비난으로 이어지는 조직에서는 꼰대 문화가 계속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꼰대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아무리 친한 분위기의 회사라도 원래 직장은 다 그렇다라는 말로 문제를 넘겨버리면 같은 문화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화가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바꾸는 노력입니다. 직장의 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아있어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고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조직의 기준이 바뀌면 꼰대 문화 역시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꼰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듣게 되고,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결국 꼰대 보존의 법칙을 깨는 가장 강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스스로 낡아지지 않으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이 사람을 닳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